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엄청난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 유튜브 제작을 할 때 뭔가 특별한 대본을 짜거나 뭔가 굉장한 편집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는 분들, 자주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제 제 채널에 좀 많이 적응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 댓글에 답변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시든 저는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이제 유튜브들의 끌어당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 개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자기 개발 분야는 아니죠. 자기 개발 분야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트렌드서핑을 깨닫고 뭔가 끌어당김을 이제 경험해 나갈 때 그것이 어떤 자기 개발의 테마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을 바꾸셔야, 세계관을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의 목표를 트렌드서핑적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트렌드서핑이라는 건요, 가능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중우주처럼 세상은 이중 거울이고 여러분이 거울에 쏘는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눈앞으로 다가온다, 여러분이 선택한 현실이 다가온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걸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세계관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금 끌어당기고 있으신 게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끌어당기게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 영상을 정주행하시면서 또 취업에도 성공을 하시고 또 원하는 시험에도 합격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메일로도 보내주신 분들도 저마다의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대부분 질문이시긴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25년이 이제 2월달 또 지나가고 3월 또 이제 눈 깜빡하면 12월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작년 생각해보세요. 시간 얼마나 빨랐어요. 올해는 더 빠를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2025년 12월이 지났을 때, 물론 엄청난 장기적인 목표는 달성되기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중간중간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것들 여러분 마음 편하게 남겨주시고, 제가 일단은 membership 분들 위주로 좀 먼저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댓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짧게 다는 것도 있지만 짧게 달아도 되는 거는 짧게 달아드리는데, 정말 긴 설명이 필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너무 설명을 길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진짜로 제 마음이고, 그렇게 길게 달아드릴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이거를 흡수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정말 그 길게 달리는 댓글은요 진짜 몇 시간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단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분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꼭 아니더라도 제가 시간이 지나면은 달아드립니다. 근데 그게 좀 더 당연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목표 달성해 나갈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정말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겁니다. 목표를 하늘에 있는 구름이 위에서 점프해서 닿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저 위에 있는 계단까지 마지막까지 딱 딛고 나면 그 목표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손으로 캐치하시면 됩니다. 트렌드서핑이란 그런 거예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결과에 집중한다기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게 트렌드서핑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100% 순탄치만은 않아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균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조율해라 라고 말씀드리죠. 뭘 조율할까요? 여러분이 중요성에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펜듈럼에게 낚이지 않도록, 내부 우도가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율을 할 때 항상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많은 끌어당김에 대한 유튜버들이 끌어당김 너무 쉽고 트렌드서핑도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공식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트렌드서핑이 어렵고 그 중에서도 어렵지만 가장 저는 빠른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쉽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로또 1등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 조회수 올라가고요. 저는 돈 많이 벌어요. 근데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끌어당김과 이 트랜스서핑은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처음이 어려운데 그거 한번 해보시면요 내려놓은 상태 유지되면 이거구나. 여러분 딱 그 머리에 전구키 켜지듯이 딱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제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여러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율이란 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순탄치 않은 과정을 어떻게 내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키는지 그게 바로 조율인데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되고 내려놓은 상태가 완전히 되면 여러분 목표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했죠. 여러분 그때 2계단, 3계단씩 막 뛰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해내는 게 조율입니다. 그래서 이 조율을 해내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자. 여러분 내면에는 또 다른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 자신이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자라고 이렇게 트랜스서핑 책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고요. 또 여러분의 영혼도 아닙니다. 그냥 책에서는 또 다른 나라고 이게 진짜 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는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또 말하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진짜 깨어있는 자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그렇게 너무 따지시면 끝이 없고요. 그냥 깨어있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 관찰자로서 존재하는 또 다른 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찰자로서 존재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를 관찰하고 내 현실을 관찰하고 내 마음 상태, 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관찰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요. 우리의 어떤 자동적인 사고 패턴이나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 있죠. 막 누가 치고 가면 화가 난다거나 누가 뭐 이렇게 부러우면 질투가 난다거나 그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 그런 자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인식 상태를 가지고 현실을 조율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개념 자체가 좀 쉬운 개념은 아니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동적인 사고 패턴이나 감정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가 뭔가 치고 간다거나 지하철에서 누가 자꾸 막 가방으로 나를 쳐 누가 밀쳐 힘들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 화나시죠? 그런 자동적인 감정들 또 누가 부러우시죠? 또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이런 자동적으로 드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더 위에 있어서 어떤 더 높은 인식 상태를 가지고 현실을 조율하는 또 다른 나가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깨어있는 자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깨어있을 수도 있고요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조율하기 위해서 목표에 더 빠르고 순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 깨어있는 자가 많이 깨어있을수록 여러분은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쉽다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단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도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기반 트랜스서핑이에요. 무슨 너무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심연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균형을 유지하시고 네. 그래서 트랜스서핑에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자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또 다른 자, 즉 깨어있는 자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깨어있는 자는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는 일반적인 나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초연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초연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초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죠? 바로 관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화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떨어져서 화내고 있는 여러분을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저 친구 화내고 있구나. 저 친구는 납니다. 나는 화내고 있구나. 왜 화내고 있을까? 이렇게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영화 감독처럼. 영화 감독은 영화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현실을 초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세계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평생 사실 수도 있고요.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완전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단, 여러분이 어떤 거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선 바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자는 그 현실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자를 개발하고 여러분이 목표로 가는 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면, 더 순탄하게 조율할 수 있다면 너무나 아군이 되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영혼의 조력자가 되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 내면의 관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감정과 사고에 휘둘릴 때 깨어있는 자는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존재로 존재를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깨어나 있을수록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다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즉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줄을 잘 조율을 해야 소리가 잘 나죠. 피아노 줄을 잘 조율을 해야 피아노 소리가 삑사리가 나지 않고 잘 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목표로 가는 과정을 하나의 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줄이 흩어지지 않고 잘 팽팽하게 펴져야 그걸 바로 조율이라고 하는데, 그 조율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성도 있고 펜듈럼도 있고 여러분의 내부 의도, 외부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깨어있는 자가 조율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다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조율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과 생각에 휩쓸립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화날 때 그냥 화내고, 질투할 때 질투하고, 균형을 막 해칩니다. 막 집착할 때 집착하고, 저항할 때 저항하고.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합니다. 즉, 여러분이 관찰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의 중요성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성을 컨트롤하는 아주 좋은 꿀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 계속해서 깨워내시고요. 자, 그리고 환경과 생각에 일반적인 나는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나는 바로 거기에 반응해요. 이거 이렇게 됐구나. 저거 저렇게 됐구나. 내 목표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요, 현실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현실을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나는요, 쉽게 불안과 집착에 빠집니다. 여러분, 트랜서핑을 하면서도, 목표에 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데,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집착이 계속 생겨요. 내려놓았었는데 저항이 계속 생겨요. 내려놓았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깨어있는 자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으면요, 이 균형을 유지해요. 그리고 흐름을 따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우주의 균형의 법칙이다. 균형의 법칙은, 현실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우주는 항상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강력한 집착을 가지면 바로 여러분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균형을 유지합니다. 즉 집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심화 버전인데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를 바랄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두세 번 돌려보세요. 깨어있는 자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또 어떤 말이냐, 흐름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려놓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파도를 서핑하듯이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됩니다.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거죠. 또 일반적인 나는요, 현실에 갇힙니다. 현실에 갇혀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박스가 있습니다. Get out of the box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장 박스에서 나오세요. 고정관념에서 탈출하세요.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박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만든 중요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낮추고 깨트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 박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여러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성을 어떻게 낮추냐? 여러분을 관찰하는 순간 가능합니다. 즉 깨어있는 자가 내면의 관찰자로서 여러분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순간 중요성은 낮아집니다. 인식하는 순간 중요성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나요?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다루나요?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이게 일종의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기승전 뭐라고?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현실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성의 벽, 그 박스의 중요성은 모두 허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우물 안에 있었구나, 내가 박스 안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걸 그 순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땡땡아 너는 누구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직장 빼시고, 여러분 학교 빼시고, 여러분 성별, 나이, 이름 다 빼고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죠. 흔히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과 사고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요, 그 감정과 사고를 넘어선 곳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산해낸 감정과 내가 만들어낸 사고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그 감정과 사고를 넘어선 곳에서, 즉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예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한 답이 있어요. 나는 나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나는 납니다. 더 덧붙일 말도 없어요. 뺄 말도 없고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 아니라 나는 나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가 날 때가 많죠. 분노의 펜듈럼이 아주 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난 나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깨어있는 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인식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관찰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집착과 저항을 관찰하세요. 그 순간 그 벽이 허물어집니다. 네, 너무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 상위 10%입니다. 진짜 상위 10%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깨어있는 자는 정말 중요한데요. 깨어있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활성화되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행동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또 댓글 이야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뭔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 불안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의 상황을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현실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관찰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 외부 의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표를 세우시고 그대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지만 길게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로 여러분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현실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힘이 있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른 말로 중요성을 낮춰줍니다. 트랜서핑에서는요. 중요성을 과도하게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균형력이 작용해서 원하는 현실이 오히려 멀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중요성을 여러분이 과도하게 부여하는 순간 균형력이 작동을 하고 그 순간 현실이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목표라고 있는 현실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면 강력한 저항이 있거나 강력한 집착이 있거나 강력한 불안이 있거나 강력한 두려움이 있거나 어떤 그런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요,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실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깨어있는 자가 여러 기능이 있지만 저는 이 조율의 기능, 균형력을 낮춰주는 기능은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성 낮추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어떤 선택이에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자를 여러분 활성화시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탄치 않을 때마다 여러분 무너지실 거예요? 순탄치 않을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실 건가요? 안 될 때마다 집착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목표로 가는 계단은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깨어있는 자를 동원을 해서 깨어있는 자를 깨어내서 그 현실을 조율할 수 있게 되면요, 정말 그 현실을 가볍게 선택할 수 있어요. 원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 영상의 주제로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러운 끌어당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끌어당김. 제가 말씀드렸죠. 억지로 하는 건 무조건 잉여 포텐셜이 발생해요. 여러분 뭔가 억지로 목표를 이루고 있나요?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여러분을 더 쉽게 목표로 이끌어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깨어있는 자의 역할 3가지 말씀드렸는데 현실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그리고 2번째, 균형을 유지한다. 다른 말로 중요성을 낮춰준다. 그리고 3번째,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게 해준다. 네,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이고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를 깨우는 방법 사실 쉬워요. 쉽습니다. 제가 끌어당김은 어렵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깨어있는 자를 깨우는 건 쉽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깨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찰자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끌어당김 2.0 버전인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현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나는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확언 자체가 여러분 한 발 떨어져서 조금 더 초연한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살면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보내면서 자동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깨우세요. 깨어있는 자를 깨우세요.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것도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세요.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집착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항을 느끼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자각하세요. 그리고 인식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자신을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관찰자가 되세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많이 깨우세요. 하루 동안 많이 깨우세요. 또 근데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깨워야 됩니다. 계속 깨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렇게 깨우세요.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세요. 네. 그리고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두 번째로 깨어 있는 자를 깨우는 방법 두 번째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드실 때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게 균형을 또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플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또 균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새옹지마라는 말, 사자성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새옹지마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거 그게 바로 균형력을 해치지 않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인드로 살아가시고 구름이 지나가듯이 바라보는 역할이 아니라 어떤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구름은 피었다가 또 지나가다가 또 사라지죠.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중요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고 내면의 대화를 좀 활성화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깨어있는 자를 깨우는 방법. 첫 번째,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두 번째,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내면의 대화를 활성화하세요. 여러분과 대화해보세요. 깨어있는 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예전에 수호천사편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문 던져보세요.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점점 깨어있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내면에 깨어있는 자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잠들기 전에 굉장히 깨어있는 자를 깨울 수 있는 어떤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명상도 하고 심상화도 하시고 하실 텐데 거기다 하나만 추가해 보자고요. 내 안에 깨어있는 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 내면에 깨어있는 자는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깨어있었나?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과정이 여러분 4가지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깨어있는 자와 친숙해지고요. 현실을 다룰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조율할 수 있는, 균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깨어있는 자를 깨우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즉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두 번째,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구름을 바라보듯이 흘려보내기. 그리고 세 번째, 내면의 대화를 활성화하기. 깨어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잠들기 전 깨어있는 자를 의식하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명상하시고 심상하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로 조금 한 가지 질문 추가해서 내 안에 깨어있는 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 간단하게 가볍게 질문해 보세요. 너무 중요성 높이지 마시고 가볍게 여러분 가볍게 자연스럽게 하면 깨어있는 자는 더 빨리 깨어납니다. 억지로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깨어있는 자는 더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트랜서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걸로 좀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은요 감정적으로 휘둘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활성화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더 차분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여러분이 목표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겨도, 뭔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갑자기 나타나도 현실을 능동적으로 돌아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자연스러운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 주제가 다 각각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라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끌어당김이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요. 원하는 것들이 더 쉽게 다가오게 되겠죠. 끌어당김이 쉽게 작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요. 인생이요. 무겁지 않고 가벼워져요.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더 많은 기회와 흐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지면요.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깨어있는 자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에 반응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한 단계 높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즉 깨어있는 자를 발견하고 현실을 더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 심한 편이긴 한데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열정이 있고 여러분의 목표를 선택하고 싶다. 나는 현실을 선택하고 싶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는 나는 이 트랜스서핑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공부하듯이 들어보세요. 공부하듯이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트랜스서핑이라는 걸 발견하고 또 네빌 고다드, 네빌링 이런 것도 발견하고 홉킨스의 내려놓음 이런 것도 발견하고 정말 공부하듯이 그걸 했거든요. 그때는 좀 억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한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그게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제 삶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그냥 보고 흘릴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상위 5%, 상위 5%. 거기서 또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하시는 분들은 그 상위 5% 중에 10%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는 건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느낌을 받았어요 하는 순간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런 걸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건 여러분들 영상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경험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제가 30분 넘게 이렇게 대본 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제가 경험하고 깨어있는 자를 저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봤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무슨 사이비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확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의도할 뿐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 깨어있는 자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